안녕하세요, 원희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편광현미경 관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암석을 편광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배워볼 건데요. 이번 파트도 문제는 아주 쉽게 나옵니다.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오는데 외워야 될 게 좀 있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용어인데요. 조립질, 세립질, 반상조직, 그 다음에 요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염리, 홈필스 조직, 입상 변정질 조직.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이게 각각이 뭔지 선생님이 알려줄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익히기만 하면 됩니다. 영단어 외우듯이. 자, 먼저 기본적인 거 아셔야 됩니다.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건데요. 그 돌멩이가 암석이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자, 첫째는 마그마나 용암. 자, 마그마랑 용암의 차이는 지하 깊은 곳에 있으면 마그마라고 부르고, 그게 지표 가까이 또는 지표 바깥으로 분출을 하면은 용암이라고 하는데요.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굳어지면 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그마나 돌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가 불화자, 불에서 생성된 암석에서 화성암이라고 부릅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모래, 자갈, 진흙 이런 애들이 물 속에서 퇴적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거를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퇴적암은 거의 대부분이 99% 가까이가 물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물에서 생성된 암석이라고 해서 수성암이라고 불렀던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퇴적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암이랑 퇴적암이 열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압력을 받아서 변성이 된 걸 우리가 변성암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세 개 알아두셔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겁니다. 네, 꼭 알아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 화성암이랑 퇴적암이랑 변성암을 각각 분류를 해볼 거고요. 화성암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고 퇴적암에도 종류가 여러 개 있고 변성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고요. 걔네들을 편광현미경으로 봤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만 알면 문제가 정말 발가락으로도 풀릴 정도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화성암이랑 퇴적암의 특징은 사실 지구과 원에서 이미 배웠던 거기 때문에 G2에서는 수업을 안 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이제 지구과학 원을 공부 안 하고 이 강의를 듣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성암은 지구과학 원에서는 이제 변성암이 뭔지만 알면 되는데 지구과학 2에서는 변성암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성암이 저 뒤쪽에서도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가서 또 공부하는 걸로 하고, 자, 일단 화성암 먼저 가겠습니다. 화성암. 자, 일단 그 화성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결정형이라는 걸 알아야죠. 결정형.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결정형. 대부분의 광물이 원자나 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원자나 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결정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결정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왜 저 X선 쬐면은 전문의가 나타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결정형이, 자, 보세요. 이것도 자형, 반자형, 타형 지난 강의에서 설명 한번 했었습니다. 마그마가 점점 식어서 굳어질 때, 처음에 용융점이 높아갖고 초반에 정출이 되는 애들은 자기만의 그 결정형을 온전하게 이렇게 드러낸다고 했었죠. 처음에.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지들만 뿅뿅뿅 생겨난 거니까. 자, 요런 애들을 우리가 자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형에 낑겨갖고 일부만 자기의 결정형을 갖고 일부는 갖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반자형이라고 하고, 제일 마지막에 낑겨가지고 생겨가지고 자기만의 고유의 결정형을 갖추지 못한 걸 우리가 타형이라고 한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딱 자기만의 결정을 드러내는 게 자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낑겨갖고 생긴 게 반자형, 그 다음 마지막에 낑겨갖고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생겨난 애들을 타형이라고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이거 선생님이 방금 한 말 정리해 놓은 거니까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읽어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자형은 주로 처음에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주변 광물들의 방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처음 생기는 애들한테 나타나요. 그래서 고온에서 먼저 정출되는 광물. 정출이라는 건 저기 마그마에서 광물이 굳어져 갖고 알갱이가 딱 만들어진 거를 정출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결정할 때 정자에다 출현할 때 출자예요. 그래서
감람석 같은 애가 용융점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마그마가 식으면은 감람석은 엄청 뜨거워야만 녹는 애거든요. 그래서 감람석이 먼저 정출이 돼요. 그런 애들이 이제 다른 애들의 방해를 안 받으니까 자형으로 많이 자라나죠. 감람석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석영이 마지막에 정출이 되는데 그런 애들은 이제 방해를 받기 때문에 주로 타형으로 됩니다. 이게 100% 그런 건 아닌데 주로 그렇다는 겁니다. 주로. 자, 그래서 자, 요거 한번 보세요. A가 뭐예요? A는 지금 보면은 자기만의 그 결정형을 딱 갖추고 있죠. 이게 바로 자형이고,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B는 일부는 그래도 자기 결정형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방해를 받았죠. 일부가 방해를 받은 거를 반자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C는 마지막에 낑겨갖고 그냥 자기만의 결정형을 갖추지 못했죠. 자, 이런 거를 타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타형. 그래서 생성 순서를 보면은 생긴 걸 보고 알 수 있어요. A가 생겼고, 그 다음에 B가 낑겨서 생겼고, 마지막에 제일 낑겨서 생긴 게 C라는 거, 이 순서까지도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문제로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A, B, C 중에 뭐가 가장 먼저 정출됐느냐? 그럼 A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가장 고온에서 정출됐느냐? 그것도 A라고 해야 된다는 거,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럼 잠깐 여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스톱하고 한번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보셨나요? 여기서 보세요. 지금 색이 다른 석영 표본이래요. 모양이랑 색이 다른 석영인데 둘 다 석영이니까 SiO2로 화학식은 똑같은 겁니다. 근데 석영은 원래 그 결정형이 육각기둥 모양이거든요. 원래가 기둥 모양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자형을 갖추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석영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정출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낑겨갖고 자기만의 결정형을 못 갖춘 타형의 형태로 많이 산출이 됩니다. 근데 정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예쁘게 기둥 모양으로 딱 예쁘게 자리 잡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좀 희귀한 경우죠. 그래서 자형으로 자란 석영 중에서 보석의 가치가 있는 예쁜 애들을 우리가 수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크리스탈. 자, 아무튼 그리고 그 석영에 불순물이 좀 들어가면 이렇게 색깔이 바뀐다고 했었죠. 예? 그죠? 뭐 자수정, 뭐 흑수정, 연수정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간에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번, 가와나는 결정질이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결정질이라는 건 여러분들 원자나 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가랑 나 둘 다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망상형으로. 근데 이제 얘만 결정형 갖춘 거니까 얘만 결정질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결정 모양이 자형이냐 타형이냐는 겉으로 봤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얘가 타형이어서 울퉁불퉁하게 생기긴 했어도 원자랑 이온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근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겉으로 볼 때만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원자랑 이온이.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는 말인데 결정질이라는 용어를 모르면 좀 어려웠겠죠? 니은번, 이거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둘 다 석영이니까 둘 다 깨짐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좋은 색이라는 거는요, 가루의 색깔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라색이랑 회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색깔이 보라색, 회색이지만,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얘네들이 둘 다 석영이기 때문에 SiO2로 성분이 똑같아요. 물론 미세하게 그 불순물이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근본적으로는 석영으로 성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루의 색깔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둘 다 거의 백색이나 무색이에요. 가루의 색깔도. 그래서 D급본 틀린 말이라서 정답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좋은 색을 배웠잖아요. 가루의 색깔. 그 가루의 색깔을 하는 이유가 불순물이 조금 들어가 있더라도 같은 종류의 광물이면은 가루의 색깔이 똑같으니까 그거를 구분해내기 위함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 복습을 했었고, 화성암을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자, 화성암. 자, 빠르게 해볼게요. 이거 지구과학 원 공부한 친구들은 뭐 껌인데, 저기 지구과학 원 공부 안 하고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화성암은요, 자, 보세요. 일단 크게 화산암이랑 심성암으로 나눕니다. 심성암. 아시겠죠? 화산암, 심성암 이렇게 나누고요. 화산암이라는 거는 이제 저기 지표 바깥으로 화산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화산암이라고 하고요. 심성암은 저기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굳어진 암석, 깊을 심자, 심해야 할 때 심자예요.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암석에서 심성암이라고 부르는 건데, 화산암의 종류는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써볼게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심성암은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화성암을 6가지로 분류를 해요. 근데 물론 혹시 이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 대학생이 있다면 그 화성암을 분류하는 기준이 엄청나게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것만 일단 배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산암 같은 경우는 바깥으로 튀어나와갖고 빠르게 식잖아요. 그래서 용암이 빠르게 식다 보면 결정이 성장할 시간이 부족해서 결정의 크기가 아주 작아요. 그걸 우리가 미세하다 할 때 세자 써서 입자가 미세하다 해서 세립질 암석이라고 하는데, 화산암은 알갱이가 조그만 세립질의 특징이 있고요. 심성암은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으니까 결정이 서서히 성장을 하면서 결정의 크기가 큽니다. 그거를 뭐 조직적이다 할 때 그 조자, 입자 할 때 입자 써서 조립질 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산암은 입자 크기가 작고 심성암은 입자 크기가 크고,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현무암이랑 반려암은 철이랑 마그네슘을 좀 많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색깔을 띠는데 얘네들을 우리가 염기성암이라고 합니다. 염기성암. 실제로 염기성인 건 아니고, 그 여러분들 막 산성 염기성 할 때 그 염기성 그 용어는 맞는데, 예전에는 과학자들이 그 산성 염기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줄 알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나중에 아닌 게 밝혀졌는데도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저기 규소랑 산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산성암이라고 합니다. 산성암. 그래서 예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옛날 과학자들이 산성으로부터 만들어진 암석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근데도 이름을 그냥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중성암이라고 하고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SiO2의 함량이 많습니다. SiO2 함량. 여기서 말하는 SiO2라는 건 여러분들 그 석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석영의 화학식이 SiO2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규소 하나랑 산소 2개의 함량, 퍼센트가 얼마나 많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지구과학 1에서는 요거 기준이 SiO2가 52%, 얘는 63%라는 거 외우셔야 돼요. 지구과학 2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시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간에, 그리고 이제 요로 갈수록 철이랑 마그네슘이 많아지니까 어두운 색을 띠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성암을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반려암, 섬록암, 화강암 이렇게 꼭 외우시고요. 요 순서대로 외우세요. 이렇게 앞글자 따서 현, 안, 유, 반, 섬, 화, 이거를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현안유, 반섬화, 현안유, 반섬화. 그럼 뭐가 쉽냐면 시험 볼 때 이렇게 써놓고 오른쪽이 내릴수록 밝은 애다, SiO2 함량 많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위에 있는 애랑 다른 게 뭐다? 위에 있는 애들은 입자 크기가 작아요.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은 입자 크기가 크다. 이렇게 금방 외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위에 있는 애들이랑 아래에 있는 애들의 차이는 구성하는 그 성분, 화학 성분은 똑같은데 마그마가 빨리 식었느냐, 천천히 식었느냐,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무암이랑 반려암은 똑같아요. 성분이 똑같은데 단지 반려암은 마그마가 천천히 식은 거고, 현무암은 마그마가 바깥으로 분출해서 용암이 빨리 식어서 만들어진 거고, 그것만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꼭 이 6가지 암석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지구과학 1에서 다 했던 거지만 지구과학 1을 안 들은 친구가 있을까봐 한 번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SiO2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화학식 절대 외울 필요 없고요. SiO2 함량이라는 거는 이게 마그마에 들어있는 그 성분들이거든요. 요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감람석, 희석, 각섬석, 후금모, 백운모, 장석, 석영, 이런 애들이 그 마그마에 많이 녹아있는데,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대부분 다 규산형 광물이기 때문에 규소랑 산소가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규소보다 산소가 더 많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규소 하나랑 산소 2개, 요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것도 아실 거예요. 밝은색 광물이 많은 게 이제 석영이랑 장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백운모도 많은데, 뭐 아무튼
이제 감람석 같은 경우는 보면은 철이랑 마그네슘이 많고 규소 하나당 산소 4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요로 가면 갈수록 이제 공유산소가 많다 보니까 SiO2 함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됐고요. 하여튼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퍼센트는 지구과학 2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뭐 찝찝하신 분들만 외우시고요. 근데 지구과학 1에서는 맨날 시험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기성암이 철이랑 마그네슘이 많고 산성암이 SiO2 함량이 많다는 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염기성암이 유색 광물이 많아요. 감람석, 휘석, 각섬석 이런 애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제 산성암 같은 경우에는 무색 광물 뭐 석영이랑 장석이랑 뭐 백운모라던가 이런 애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철이랑 마그네슘이 염기성암에 많다 보니까 염기성암이 산성암보다 밀도가 커서 해양지각이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해양지각이 대륙지각보다 밀도가 더 큽니다. 그게 이제 지구과학 1에서는 중요시하게 다뤄졌었죠. 꼭 외워두세요. 자, 여기 화산 폭발에서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 현안유고요. 깊은 곳에서 서서히 식어서 입자 크기가 크게 만들어진 암석 반섬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화강암이나 방염처럼 심성암을 잘 보면 알갱이 크기가 이렇게 크고요. 왜? 천천히 식으면서 저기 결정이 서서히 성장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현무암이랑 유문암처럼 입자 크기가 작은 애들도 이렇게 있다는 거. 됐죠? 얘 왜 그런 거예요? 빠르게 식어서 입자가 성장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편광현미경으로 봐도 이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뭐 주저리 설명을 길게 했지만 시험이 어느 정도로 쉽게 나오냐면 이렇게 보여주고서 1번, 2번 중에 뭐가 더 천천히 식은 거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편광현미경 사진 보여주고 굉장히 쉽죠. 요게 더 천천히 식은 거죠. 입자 크기가 크니까. 그죠? 이게 조립질, 이게 세립질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화산암이랑 심성암 아까 다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이 성장할 시간 없어서 세립질, 결정이 크게 성장해서 조립질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특수 케이스인데 그 화산암 중에서요. 냉각 속도가 너무 빠르면 결정 자체가 아예 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유리 같은 거 여러분들 그 창문에 유리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석영 같은 애들을 녹여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것도 돌의 일종이잖아요. 유리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냉각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결정이 아예 안 생겨버려요. 아예 시간이 제로니까 거의.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흑요석입니다. 흑요석을 이렇게 편광현미경으로 보면 아예 입자가 없어요. 뭐 이게 좀 뭐 짜잘짜잘하게 뭐 쬐끔하게 미세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결정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유리질이라고 합니다. 유리질. 근데 유리질 암석 중에서 흑요석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자 크기가 큰 거를 우리가 조립질이라고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입자 크기가 작은 거를 세립질이라고 했는데 이 옆에 그림 보시면 사진이죠. 사진 보시면 입자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섞여 있잖아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상조직이라고 합니다. 반상조직. 이건 지구과학 2에서 새롭게 나오는 개념이에요. 반상조직이라고 한다. 반상조직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천천히 식었다가 빨리 식고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거죠.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는 요 경우에요. 먼저 이제 감람석이나 휘석 이렇게 고온에서 먼저 이렇게 정출이 되잖아요. 저기 용융점이 높은 애들이 겁나 뜨거워야 녹는 애들이 조금만 식어도 이제 굳어져 버려갖고 걔네들이 먼저 정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밑으로 가라앉아요. 이렇게 되고 이제 마그마가 남아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보세요. 먼저 정출이 됐는데 마그마가 위로 확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천천히 식어서 이렇게 결정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결정들이 마그마에 섞여갖고 위로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기 위로 가면은 지표랑 가까우니까 빠르게 식겠죠? 자, 그러면은 남아있는 마그마들, 그 알갱이 그 결정들, 먼저 생긴 결정들 사이사이에 있던 그 마그마들은 빨리 식으면서 결정의 크기가 작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은 애들이 먼저 이렇게 나왔는데 얘네들이 마그마에 포함돼서 위로 올라간 다음에 거기에서 나머지 마그마가 빨리 식으면 주변이 이렇게 입자 크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알아두시고요. 여기에서 자, 이 결정의 크기가 큰 거를 우리가 반정이라고 하고요. 반정. 그 다음에 요 주변의 결정 크기 작은 애들을 석기라고 합니다. 돌석자에다가 그 기반, 기초할 때 기자를 써서 그 돌의 기반이 된다 해서 석기라고 합니다. 됐죠? 이거 반정할 때 정은 결정할 때 정자고요. 이게 알아두시면 되고,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거 글로 써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됐죠? 마그마가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은 다음에 큰 결정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반정이죠. 반정. 반정이고, 그 다음에 큰 결정을 포함한 마그마가 지표 가까이 올라온 다음에 그 남아있던 마그마가 빠르게 식으면은 작은 입자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섭기라고 한다는 거 아시겠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반정이고 요 주변이 섭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암의 산출 상태, 화성암이 어디에서 굳어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명칭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까지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험에 막 대놓고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간이 없으면 외우지 마시고 찝찝하신 분들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그마가 엄청 깊은 곳에서 이렇게 크게 있을 때를 우리가 저반이라고 하고, 기반할 때 반자예요. 저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저반에서 마그마가 살짝 위쪽으로 볼록 올라온 거를, 그거를 우리가 암주라고 합니다. 암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암주가 더 암주 형태로 이렇게 볼록 올라오지 않고 위쪽으로 아예 기다랗게 올라온 거를 우리가 암맥이라고 해요. 암맥. 여러분 그 동맥 할 때 그 맥자예요. 맥. 암맥. 암 속에 뭐 맥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올라와서 이렇게 양쪽으로 얇게 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암상이라고 하고, 아니면 이렇게 볼록하게 위로 볼록하게 퍼지면은 병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화산 폭발하려고 지표로 이렇게 올라오죠. 그 올라오는 통로를 화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폭발해갖고 산이 만들어지면은, 용암이 굳어서 산이 만들어지면은 화산이라고 한다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다음 걔가 이제 흘러갖고 굳어진 걸 우리가 용암류라고 합니다. 용암류. 그리고 이제 뭐 분석구랑 암경은 진짜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해주면, 분석구는 이제 제주도 같은 데도 좀 많이 있는데요. 이 화산 폭발할 때 뭐 화산재라던가 아니면은 저기 뭐 돌멩이 같은 게 막 튀어나와갖고 한 곳에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만들어진 언덕 같은 걸 우리가 분석구라고 하고요. 암경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화도 있죠. 화도. 얘가 요 주변 애들만 다 풍화 침식돼서 다 깎여서 없어지고, 요 화도만 단단해서 볼록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암경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문제에서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찝찝하신 분들만 요 명칭 한번 외워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 깊은 곳에서 암주나 저반같이 깊은 곳에서 서서히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을 아까 심성암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화산 폭발해갖고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죠? 화산암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화산암. 그 다음에 이제 암상이나 병반처럼 중간 지점, 애매한 지점에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가 반심성암이라고 합니다. 심성암 앞에다가 반띵 할 때 그 반자만 붙인 거예요. 반심성암이라고 한다는 거고요. 아까 전에 그 심성암은 조립질이라고 했고요. 그죠? 입자 크기가 큰. 그 다음에 이제 화산암은 세립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반심성암은 이제 반상 조직인데, 그 반상 조직이 화산암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반상 조직이라는 거는 말했지만 밑에서 천천히 일부만 굳어진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빠르게 나머지가 식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중간까지만 올라오면 반심성암이 되는 거고, 위로 아예 올라오면 화산암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상 조직은 화산암이랑 반신성암 둘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조립질 조직은 이제 저반이랑 암주, 요 밑에 요 깊은 거 저반이랑 암주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립질 조직은 화산이랑 용암류 요 위쪽에서 많이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상 조직은 이제 화산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암상, 암맥, 병반 이런 데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유리질 조직 같은 특이한 애들도 있다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막 저반, 암주 막 이런 거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도 어떤 위치에서 굳으면은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현, 안, 유,
반섬화 이거 꼭 외워두라고 했고요. 밑으로 갈수록 입자 크기 큰 거고 위에 있는 애들은 입자 크기 작은 화산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로 갈수록 SiO2 함량 많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반심성암도 있어요. 반심성암은 휘섬석이라고 해갖고 휘로감, 섬록반암, 석영반암 이렇게 말하는데 요것도 아직 시험에서 물어본 적은 없지만 찝찝하신 분들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시험에서 혹여나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보면 현무암, 휘로감, 반려암 얘네들이 이제 염기성암이잖아요. 좀 어두운 색을 띠는 암석이다 보니까 자 얘네를 이루고 있는 광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감람석이랑 휘석이 많고요. 자 얘네들 유문암, 석영반암, 화강암 이런 애들은 저기 밝은 암석이잖아요. 석영이랑 장석이 많습니다. 석영, 정장석. 흑운모도 많아요. 흑운모는 좀 특이하게 입자 크기 유색 광물, 어두운 색 광물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정출이 되는 또 특이한 광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흑운모도 많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그 규산형 광물 대표적인 거 순서대로 외우라고 했던 게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운모, 석영 순서대로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게 마그마가 식으면서 정출되는 순서이기도 하고 이 그 순서에 따라서 현, 안, 유 요쪽으로 갈수록 그 밝은색 암석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 석영이랑 흑운모가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그 A랑 B를 보면 A가 이제 그 SiO2 함량이 적은 암석이고 B가 SiO2 함량이 많은 밝은 암석인데 A가 이제 어두운 암석이고 B가 밝은 암석이에요. 밝은 산성암인데 얘는 SiO2가 많은데요. 어두운 암석을 보면은요. 이 철이랑 마그네슘의 함량이 좀 많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칼슘 같은 함량도 많아요. 칼슘의 함량도 많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암은 여기까지 하고요. 퇴적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퇴적암은요, 이제 이것도 저기 지구과학 1에 다 나오는 거예요. 지구과학 1 공부 안 한 친구들 있을까봐 하는 거니까 혹시 지구과학 1 수강한 친구들 중에서 저는 이거 마스터입니다 하면 좀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근데 빠르게 갈게요. 이런 거, 모래 같은 게 이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 퇴적암이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일단, 이게 막 돌이 뭐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막 깎여요. 깎여 나가는 걸 우리가 풍화침식 작용이라고 하는데 깎인 다음에 운반이 됩니다. 자갈, 모래, 진흙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퇴적물이라고 하는데 퇴적물이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운반이 돼요. 여러분들 물만 봐도 막 진흙 같은 거 막 모래 같은 거 밑으로 물살에 떠밀려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운반이 됩니다. 뭐 바람에 의해서 운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들판이나 사막에서. 근데 이제 운반이 되다가 약간 이제 그 물살이 약해지는 곳에서 밑에 이제 깔립니다. 그걸 우리가 퇴적작용이라고 하고요.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적이 되면 자, 점점 퇴적이 되니까 이제 무거워지겠죠. 쌓이고 계속 쌓이니까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자, 이걸 압축작용이라고 하는데 압축작용을 받아서 퇴적물 사이에 간격이 좁아집니다. 막 짜부가 되는 거예요. 쫙쫙쫙쫙 짜부가 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아직 끝난 게 아닌 게 여기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자, 빈 공간. 아까도 보면은 짜부는 됐지만 요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자, 여기 사이로 비가 내리거나 지하수가 지나가면요. 그 지하수나 빗물에 녹아있던 어떤 그 성분들이 침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껴요. 약간 그 본드 칠한 것처럼 요 사이사이가 딱딱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접합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교결물질이라고 해요. 교결물질. 그래서 이제 교결물질의 종류로는 이제 석회질 성분이 있고요. 방해석 같은 거, 탄산칼슘 성분이죠. 방해석 화학식 외워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CaCO3, 석회암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규질. 규질이라는 건 규소가 많은 애들, 이제 석영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철질. 철 같은 게 이제 끼기도 해요. 철분 성분이. 그래서 아무튼 간에 결론? 퇴적하면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눌려갖고 중력으로 짜부가 먼저 된 다음에 빈 공간을 이제 지하수나 빗물에 녹아있던 물질들이 껴서 자 그걸 뭐라고 한다? 교결물질. 교결물질이 껴갖고 본드처럼 이렇게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퇴적, 압축, 그 다음에 교결이 일어나면서 그 교결물질이 낀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퇴적암을 분류를 할 때는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모래나 자갈, 진흙 이런 애들이 분쇄된 거잖아요. 분쇄돼 갖고 쌓인 애들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이제 뭔가 침전이 돼서 물이 증발해 갖고 밑에 어떤 물질들이 침전이 돼 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진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애들을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하고, 아니면 이제 플랑크톤이나 이런 그 생물들이 죽어서 그 생물들이 갖고 있는 껍데기가 쌓여 갖고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돌멩이가. 자, 그거를 우리가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퇴적암은 좀 더 간단해요. 쇠설성, 화학적, 유기적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하고요. 쇠설성 퇴적암에는 이제 여감, 사암, 이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감은 그 자갈을 한자로 력이라고 하거든요. 역. 자갈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걸 여감, 모래사자 써서 모래가 굳어지면 사암, 진흙은 한자로 이예요. 그래서 진흙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이암 아니면 셰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해암은 화산재가 쌓여져서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퇴적하면은 암염이랑 석고가 있어요. 암염이랑 석고, 이제 막 물이 증발해서 밑에 침전돼가지고 생기는 거고, 석회암이랑 척투도 있긴 한데, 석회암이랑 척투는 주로 생물이 죽어서 생기는 경우도 많아갖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가로를 쳐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탄 같은 것도 이제 식물이 죽어서 생기는 거니까 유기적 퇴적암이죠. 자, 가볼게요. 다시 이렇게 돌멩이들이 분쇄된 애들이 쌓여갖고 만들어진 걸 뭐라고 한다고요? 쇠설성 퇴적암. 자, 그리고 쇠설성 퇴적암 중에서 자갈이 쌓여서 만들어진 걸 뭐라고 한다? 여감이라고 하고,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걸 사암, 진흙이 쌓여진 거를 이암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진흙이 쌓여진 것 중에서 이암 말고 셰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뭐 두 개 그냥 거의 똑같은 걸로 보셔도 되는데, 다른 점은 뭐냐면 셰일은 이렇게 판 모양으로 쪼개져요. 이게 뭐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뭐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이제 저 판상형 광물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판으로 많이 쪼개지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셰일이라고 하고요. 자,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쇠설성 퇴적암을 분류를 할 때, 자, 보세요. 입자 크기가 결국 여러분들 그 자갈이랑 모래랑 진흙이 이제 점토거든요. 이거 세 개 다 똑같은 거예요. 성분은 똑같은데 크기만 다르거든요. 크기만 다른 거라서 입자 크기가 2mm 이상인 걸 자갈이라고 하고, 2에서 16분의 1mm 사이를 모래라고 하고, 입자 크기가 16분의 1mm 이하인 걸 점토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각각 굳어지면 여감, 사암, 이암이나 셰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 입자 크기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꼭 아시겠죠? 그래서 2라는 숫자랑 16이라는 숫자, 요거 두 개만 외워주시면 2보다 큰 거, 16보다 작은 거 그 사이 이렇게 바로 됩니다. 아시겠죠? 2랑 16분의 1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사실 지금까지 설명한 건 지구과학 1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지구과학 1 공부 안 한 친구들 있을까봐 한 번 더 선생님이 설명한 것 뿐이고요. 지구과학 2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현미경 사진이 나왔을 때, 편광 현미경 사진이 나왔을 때 퇴적암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화성암을 편광 현미경으로 관찰한 거거든요. 뭐가 다르죠? 이게 빈 공간이 없이 꽉꽉 메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마그마가 굳어지고 하면서 그 사이사이가 다 알갱이들로 메꿔지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습니다. 저기 화성암은. 근데 이제 퇴적암을 보면은 아까 전에 그 빈 공간 사이사이에 교결 물질이 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가 서로 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알갱이 사이의 빈 공간을 교결 물질들이 채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편광현미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적물을 운반을 이제 물이랑 바람이 한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그 운반을 하다 보니까 그 퇴적물 입자들이 이렇게 깎이기도 하는데요. 자, 대표적인 예시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제 선상지가 뭐냐면, 약간 갑자기 지리 시간처럼 돼버릴까봐 조심스러운데, 대략적으로만 설명할게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선상지가 저기 계곡물이 흐르다가 절벽이나 아니면 탁 트인 지형을 만나면 그 계곡물이, 강물이 확 이렇게 퍼져나가죠. 퍼져나가면서, 그 퇴적물이 부채꼴 모양으로 생겨난 걸 우리가 부채 선자 써서 부채 모양으로 생긴 지형에서 선상지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선상지는 그냥 계곡물이 조금 흐르다가 그냥 바로 입자들이 쌓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퇴적물들이 아직 마모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뾰족뾰족합니다. 근데 이제 요 해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파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들이, 해빈은 이제 모래사장을 우리가 해빈이라고 하거든요. 파도가 막 치면서 그 파도 때문에 모래 입자들이 계속 비벼져 갖고 마모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빈에 있는 퇴적암은 이렇게 약간 둥글둥글해요. 그 다음에 선상지는 아까 저 위쪽에 계곡에서 그냥 물에 조금 흐르다가 바로 쌓이고 끝난 거잖아요. 끝이 좀 그래도 뾰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물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은 애들, 많이 막 깎인 애들, 하류에 있다던가 아니면은 파도에 영향을 받아갖고 막 깎인 애들은 이렇게 좀 입자들이 둥글둥글하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쇠설성 퇴적암을 관찰하면요. 퇴적암의 입자는 모서리가 좀 마모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선상지 퇴적암처럼 좀 특수한 케이스 빼고는 대부분 퇴적 운반이 되면서 약간 마모가 둥글둥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자 사이사이가 꽉 채워져 있는데 뭐로 채워져 있다? 교결 물질로 채워져 있다는 거.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퇴적암인데요. 화학적 퇴적암은 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갖고 빨리 넘어갈게요. 지구과학 1에서는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건조한 지방에서 바닷물이 증발하면은 이렇게 밑에 막 소금 같은 게 껴갖고 굳어져서 돌멩이가 되거든요. 소금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걸 우리가 암염이라고 해요. 암석할 때 암자에다가 염분할 때 염자에서 암염이라고 하는데, 이 암염 말고 이런 석고, 여러분들 그 석고 아시죠? 여러분들 깁스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 암염이랑 석고가 이제 이렇게 증발 때문에 이렇게 껴갖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이거 말고 이제 석회암도 침전돼 갖고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 동굴 아시죠? 그 동굴에 보면은 막 종유석, 석순 이런 거 막 생겨나잖아요. 이게 잘라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그 지하수 안에 녹아있던 그 석회 성분이 조금씩 침전이 되면서 자라난 거거든요. 요런 게 대표적인 이제 화학적 퇴적암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석회암이 화학적 퇴적암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석회암은 거의 대부분이 유기적 퇴적암입니다. 생물들이 죽어서 생긴. 그거 말고 이제 요거는 이제 처트라는 건데, SiO2 성분이 침전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학적으로 생기기도 하지만, 주로 유기적 퇴적암입니다. 처트도. 자, 그래서 이제 화학적 퇴적암을 이제 지구과학 2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면, 평광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면요. 암염이랑 석고를 이제 화학적 퇴적암, 평광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면, 뭐 싹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한 종류의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자, 이게 이제 석고를 관찰을 한 거예요. 다 하나의 종류예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암염인데요. 암염을 저기 개방 니콜에서 관찰을 하면 그냥 이렇게 허옇게 나옵니다. 암염이 무색 광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직교 니콜에서 암염을 관찰하면 이렇게 꺼멓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암염이 광학적 등방체라고 했죠. 광학적 등방체니까 직교 니콜에서는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유기적 퇴적암인데요. 자, 석탄, 석회암, 처트 이렇게 세 가지 알아두시고요. 유기적 퇴적암은 이제 플랑크톤 아니면은 뭐 산호 뭐 요런 애들이 죽어가지고 그 껍데기가 쌓여서 생긴 걸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석탄은 뭐예요? 식물들이 죽어갖고 짜부가 돼갖고 만들어진 거를 석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호,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고둥, 조개, 플랑크톤도 여러분들 그 껍데기를 갖고 있어요. 엄청나게 작아서 안 보일 뿐이지, 껍데기를 갖고 있습니다. 조개처럼. 얘네들의 껍데기 성분이 CaCO3예요. CaCO3가 이제 방해석인 거 아시죠? 방해석 껍데기를 갖고 있고요. 이 방해석으로 이루어진 돌멩이가 바로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그래서 석회암이 얘네들이 죽어서 생기면은 이게 유기적 퇴적암이 되는 거예요. 석회암. 아시겠죠? 얘들이 죽어서 생긴 거고, 그리고 이제 플랑크톤 껍데기도 CaCO3인데요. 그 플랑크톤 중에서 좀 특이하게 규조류라고 해가지고 SiO2 성분의 껍데기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죽어서 생긴 애들을 보면은 이제 SiO2로 이루어진 처트가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처트도 그래서 이제 화학적으로 침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유기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유기적 퇴적암인 경우도. 그래서 이제 다시 지구과학 2로 돌아와서요. 지구과학 2에서는 하여튼 현미경으로 구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미경으로 유기적 퇴적암을 관찰하면은요, 이렇게 그 작은, 아주 미세한 작은 생물들의 그 파편이나 골격이 이렇게 껍데기 같은 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선생님 그럼 쇠설성 퇴적암 같은 경우는 현미경으로 보면 화석이 안 보이느냐? 근데 안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일반적으로 그 모래나 자갈 뭐 아니면은 진흙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그
저기 퇴적암에 쇠설성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화석들은 주로 이제 공룡이라던가 뭐 삼엽충이라던가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너무 크기가 커요. 그래갖고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싶을 정도로 너무 확대가 돼서 보이니까. 근데 이제 바다에 보면은 그 플랑크톤이라던가 미세하게 작은 생물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다에서 생명체들이 조개나 뭐 플랑크톤이 작은 생명체들이 살다가 죽어서 생긴 게 이제 석회암이기 때문에 석회암이나 처트를 편광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은 이렇게 생물들의 파편이 관찰되는 경우가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꽤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시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변성암 가보겠습니다. 변성암은 저기 지구가 원에서도 안 나오니까 잘 들으셔야겠죠. 자, 변성작용은 암석이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변하는 걸 변성작용이라고 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돌멩이를 변성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셰일인데, 셰일이 압력, 그러니까 짜부가 되면은 이렇게 줄무늬가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을 받으면 굉장히 치밀하고 단단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좀 다르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변성작용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압력을 받는 거, 짜부가 되는 거를 광역변성작용이라고 하고, 열을 받는 거를 접촉변성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압력을 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찌부가 되면서 열까지 같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역변성작용은 열 플러스 압력이고요. 접촉변성작용은 압력은 없고 열만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짜부가 될 때, 압력을 받을 때 일부 조금씩만 이렇게 압력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압력을 받을 때는 판의 운동 같은 것 때문에 대규모로 짜부가 돼갖고 산이 생긴다던가 이런 경우에 변성작용이 일어난 경우가 많아요. 광역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광역변성작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그마 때문에 이제 접촉이 돼갖고 열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접촉변성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접촉변성작용은 물론 이제 대규모로 마그마가 관입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좁은 범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짜부가 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광역변성 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마그마가 관입하는 곳에서는 조금씩 소규모로 접촉변성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광역변성 작용 먼저 보면은요, 짜부가 돼갖고 이렇게 줄무늬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 줄무늬를 뭐라고 하냐면 염리라고 해요. 염리. 그래서 요거 용어 꼭 알아두시고요. 그 왜 지구가 원에 나오는 건데, 퇴적물이 진흙이나 모래 같은 게 막 쌓이면 쌓이고 하다 보면 이렇게 가로로 줄무늬가 생기잖아요. 층층이. 그거를 층리라고 하거든요. 이거랑 달라요. 지구과학 원 공부한 친구들은 요거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층리는 퇴적하면서 쌓여갖고 생긴 줄무늬고요. 염리는 짜부가 돼서 압력에 의해서 생긴 줄무늬를 염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짜부가 될 때 이런 알갱이들이 이렇게 옆으로 쫙 배열이 되는데, 주로 이제 흑운모랑 백운모처럼 판상형 광물들이 그 압력의 반응을 더 잘하거든요. 그럴 것 같죠? 원래가 납작한 광물들이니까 걔네들이 짜부가 되면서 지들끼리 뭉쳐갖고 이렇게 줄무늬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요 검은 줄무늬들이 흑운모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간에 압력의 수직인 방향, 압력을 받는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줄무늬가 생기는 걸 염리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염리 중에서도 이제 조금 이렇게 이렇게 얇게 생긴 거를 편리라고 하고, 조금 더 굵게 생긴 걸 편마구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편리가 나타나는 암석을 우리가 편암이라고 하고요. 편마구조가 나타나는 암석을 편마암이라고 합니다. 뒤쪽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편암, 편마암 나오고, 특히 이제 편마암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봤을 텐데, 그 길 가다가 화단에 보면 이렇게 예쁜 돌멩이 많잖아요. 그거 잘 보면은 줄무늬가 나 있어요. 그게 바로 편마구조예요. 편마암. 그러니까 편마암이 이렇게 줄무늬가 예뻐갖고 화단이나 아니면 그 주변 공원 같은데 저기 조경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암석이, 자, 판과 판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제 광역변성작용을 암석이 받는데, 그때 이제 산맥이 이렇게 생기기도 하거든요. 요 산맥을 뭐 지구과학 원에 나오는 개념인데 습곡산맥이라고 한다는 거 용어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습곡산맥. 그래서 이제 광역변성작용은 이제 아까도 말했던 습곡산맥이 발달한 넓은 지역에 광역적으로 분포를 하기 때문에 광역변성작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변성작용을 받은 걸 이제 광역변성암이라고 하는데, 광역변성암.
암석할 때 암자 써서 염리가 발달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깊은 곳일수록 당연히 변성 정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압력이 더 높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광물의 결정 크기가 더 커져요. 짜부가 더 많이 되면서 눌려갖고, 그 다음에 염리도 뚜렷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광역 변성함을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될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 보세요. 셰일이죠. 셰일이 광역 변성 작용을 받으면요, 전파남이라는 게 돼요. 이거 저기 요 위에 고기 구워 먹기도 하고 그런 건데, 아니면 그저 지붕으로도 쓰고 그런 건데, 전파남을 영어로 슬레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슬레이트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전파남으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전파남이 더 짜부가 되면은 천매암으로 되고, 만약에 변성 정도가 더 심했으면 편암이라는 걸로 되고요. 더 심하면 편마암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셰일이 광역 변성 작용을 받았을 때 그 변성 정도에 따라서 전파암, 그 다음 천매암, 편암, 편마암 순으로 바뀐다는 거, 그렇게 이걸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셰일이 다시 한번 약하게 변성을 받으면 전파암이 되고, 강하게 변성을 받으면 편마암으로 바뀐다는 거 알아두세요. 꼭 이거 순서대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변성 정도가 심할수록 입자 크기가 커지고 염리가 뚜렷하게 발달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요거 외우라고 했고요. 이거 말고 현무암이랑 화강암도 편마암이 되기도 해요.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게 뭐 구분하려고 화강암이 편마암으로 된 거를 화강편마암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거는 시험에 아직 그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중요하니까 이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요것도 이제 교과서에는 나오니까 알아두시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런 거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이게 짜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산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습곡산맥이 만들어진 건데, 아무래도 좀 얕은 곳에서 짜부가 된 거는 압력을 좀 적게 받았을 테니까 전파남이 됐을 거고요. 여기에 지금 셰일이 분포했었던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셰일이 전파남으로 변한 거고, 조금 더 깊은 곳은 천매암, 그리고 더 깊은 곳은 뭐예요? 기역이 편암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가장 깊은 곳, 뭐가 됐을까요? 편마암이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아까 편암에서 나타나는 염리를 편리라고 하고, 편마암에서 나타나는 염리를 편마구조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천매암은 천매리, 전파남은 벽계 이런 말도 쓰는데 뭐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필요 없고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변성함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편광현미경 하고 있는 거잖아요. 편광현미경으로 봤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를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일렬로 뭔가 줄을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이게 바로 염리예요. 염리도 현미경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광역변성함을 현미경으로 보면 염리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염리가 나타나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염리 대부분이 흑운모나 백운모예요. 그죠? 판상형 관물이 염리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데, 석류석이 그 광역변성과 작용을 받으면은 석류석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광역변성함의 조직은 염리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게 염리고, 그 염리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흑운모다. 됐죠? 그리고 요거 직교니콜에서 보면은 이제 석류석 같은 거는 이렇게 까맣게 보이죠. 광학적 등방체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접촉변성 작용입니다. 자, 접촉변성 작용은 마그마에 의해서 이제 변한 건데요. 이제 보세요. 마그마가 이렇게 막 뚫고 올라와요. 뚫고 올라오는 걸 우리가 관입이라고 하는데요. 관입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관입을 한 다음에 굳어지면 우리가 관입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게 옛날에는 마그마가 뚫고 올라왔었던 자리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을 따라서 당연히 암석이, 그 주변 암석들이 열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변성이 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접촉 변성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입암 주변에는요, 자, 이게 허연계 지금 관입암인데, 관입암 주변에는 접촉 변성암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마그마가 관입을 해서 천천히 굳어져서 화강암이 된 상태인데, 예전에 마그마가 관입을 했을 때는 뜨거웠었을 테니까 그 주변을 따라서 이렇게 접촉 변성암이 쫙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접촉 변성 작용은요, 관이밤 주변의 좁은 지역에 주로 있고요. 자, 부분 용융에 의해, 부분 용융이라는 거는 그 마그마가 딱 접촉을 했을 때 그 주변 암석들이 완전히 녹는 게 아니고요, 일부만 살짝 녹거든요. 그거를 부분 용융이라고 해요. 그래서 살짝 녹으면서 다시 식어서 결정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를 재결정 작용이라고 합니다. 다시 결정이 만들어진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입자 크기가 커져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마치 그 왜 뼈에 금 간 다음에 다시 굳으면은 딱딱해지는 것 마냥 조직이 굉장히 치밀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아시겠죠? 이 치밀하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입자 사이 간격이 거의 없는 걸 우리가 치밀하다고 합니다. 빼곡하게.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입상 변정질 조직이라고 해요. 뭐 말이 어렵죠? 그리고 이제 접촉 변성 작용 같은 경우는 압력을 받아서 짜부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염리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게 당연스럽게도 마그마의 접촉부에서 멀어지면 변성 정도가 감소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접촉 변성함도 여러분들이 몇 개 외우셔야 되는데요. 자, 이거 사암이거든요. 모래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사암이고요. 여러분들 그 모래의 주요 성분은 석영입니다. SiO2. 석영이 사암의 주요 성분이라는 건 알아두셔야 돼요. 사암이 접촉 변성 작용을 받으면요, 규암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왜 규암이라고 부르는지 아시겠죠? 사암에 규소가 엄청나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규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석회암인데, 석회암이 접촉 변성 작용을 받으면 그게 또 살짝 녹으면서 다시 굳어지면서 이렇게 예쁜 암석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대리암이라고 부릅니다. 대리석, 뭐 대리암 비슷한 말이에요. 대리암. 그 다음에 이제 셰일이 접촉 변성을 작용을 받으면은 혼펠스라는 걸로 바뀌어요. 혼펠스. 아시겠죠?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외우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암기예요, 암기. 어렵다가 아니고 뭐 외우는데 짜증날 수는 있지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암기입니다. 사암이 규암, 석회암이 대리암, 셰일이 혼펠스는 외워주시고요. 조심해야 될 점이 이제 규암이랑 대리암 같은 경우에는요, 광역 변성 작용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왜? 광역 변성 작용을 받을 때 열도 같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짜부가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광역 변성 작용에 의해서 사암이 규암으로 바뀌고 석회암이 대리암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셰일 같은 경우는 광역 변성 작용을 받으면 홈펠스는 절대 못 돼요. 홈펠스가 안 되고 뭐로 바뀝니까? 전파남으로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셰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셰일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마그마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자, 요 주변이 열을 받으면서 접촉 변성 작용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석회암이 대리암으로 바뀌고 사암이 규암으로 바뀌고 셰일이 혼펠스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그마가 접촉한 부분에서 멀어질수록 당연히 변성 정도는 좀 줄어든다는 거. 덜 뜨거울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당연한 얘기고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규암이랑 대리암 같은 경우는 마그마 접촉뿐만 아니고 광역 변성 작용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셰일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갈린다는 거. 요렇게 짜부가 되면은 편마암, 전파남, 천매암, 편암, 편마암 이렇게 변하는 거고, 만약에 접촉 변성 작용을 받으면은 홈펠스로 바뀌고 이렇게 셰일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그럼 접촉 변성작용 A가 접촉 변성이고 변성작용 B가 광역 변성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현미경으로 봤을 때예요. 접촉 변성함을 현미경으로 보면은요, 두 가지 조직이 크게 나타나요. 혼펠스 조직이랑 입상 변정질 조직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그 혼펠스는 셰일이 접촉 변성을 받아갖고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혼펠스를 보면은요, 입자들이 굉장히 조그만 애들이 치밀하게 단단하게 뭉쳐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홈펠스에서 나타나는 조직, 홈펠스 조직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규암이나 대리암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좀 더 입자 크기가 크게 치밀하고 단단하게 이렇게 뭉쳐요. 홈펠스 조직이랑 입상 변조질 조직의 공통점은 접촉 변성 작용을 받은 거니까 둘 다
이거는 똑같아요. 치밀 플러스 단단하다. 이건 똑같은데 다른 점은 홈펠스 조직은 입자 크기가 좀 작고 입상 변정질 조직은 입자 크기가 좀 더 커요. 그 차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홈펠스 조직, 입상 변정질 조직 다 비슷한 건데 홈펠스 조직은 작은 입자들이고 입상 변정질 조직은 입자 크기가 비슷한 거고 조립질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홈펠스 조직은 주로 홈펠스에서 나타나고 입상 변정질 조직은 규함이나 대리하면서 주로 나타난다는 것까지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말이 어려운데 입상 변정질 뭐 말이 어렵지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특히 요 입상 변전질 조직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등장을 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